(9월 13일) 글로벌 비트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나왔던 경제 지표들이 사실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9월 어떤 초반에 약세를 떨쳐내고 시장이 계속해서 올라주는 분위기, 시장에는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좀 살아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렇게 경제 지표들 부지런히 소화하면서 그래도 간밤에도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마무리를 했는데 어떠한 내용이었을지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전반적인 분위기 체린 앵커와 함께 먼저 체크해볼까요? 네, 오늘 나왔던 PPI, 헤드라인 넘버는 괜찮았는데 근원 PPI가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그리고 실업자 청구 건수 역시도 전주 대비 상승, 예상을 웃도는 모습이었죠. 이렇게 좀 경기에 대한 우려감을 자극할 만한 지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는 초반에 이 약세를 떨쳐내고 막판에 랠리를 펼쳐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빅테크주들이 일부 강하게 오르면서 지수를 강하게 받쳐주는 양상이었습니다. 이제 S&P 500 지수 오늘로써 0.8% 상승, 5,600포인트 선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최고가와의 격차도 단 1% 정도로 좁혀진 상태입니다. 히트맵 열어보겠습니다. 장 마감 후에 어도비의 실적 결과가 전해졌습니다. 이 실적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54억 1천만 달러의 매출액에 4.65달러의 EPS, 각각 월가 기대치를 웃도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자, 문제는 가이던스에 대한 실망감이 약간 있었던 것인데 보시다시피 컨센서스인 56억 달러를 소폭 밑도는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어도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토샵, 일러스트 등의 AI 모델인 파이어플라이를 접목시키고 있죠. 지금 투자자들은 빠르게 이 AI 부문에서 매출이 나와주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의 어떤 인내심이 많이 바닥이 나 있는 상황인데 가이던스가 이렇게 예상치를 밑돌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실망감이 아주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는 10% 가까운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호주에 기반을 둔 캔바가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는 점 역시도 우려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종목들 정규장에서의 흐름을 보자면 빅테크주들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표정을 지었죠. 엔비디아 어제 급등에 이어서 오늘도 2% 가까운 상승이었습니다. 그리고 알파벳, 메타, 아마존까지도 탄력적인 시세. 하지만 반도체 테마 내에서는 약간의 차별화가 있었습니다. 이 마이크론의 주가가 비교적 크게 떨어졌는데요. BNP 파리바가 HBM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D램 가격이 예상보다 빠르게 하락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놨습니다. 투자 의견과 목표가를 하향 조정했는데 이에 따라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3.8%의 내림세를 그렸고요. 그와 더불어서 경기와 좀 민감하게 움직이는 반도체 종목들이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든지 옆에 위치해 있는 반도체 장비 주들 역시도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그려갔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라클입니다. 2.7% 탄력적인 움직임이었는데요. 번스타인이 탑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서비스 라인업이 다양한데 따라서 실적이 지탱될 수가 있고 그리고 최근 매출 성장세 주목해볼 만하다라는 평가였고요. 주가는 이번 주 계속해서 오름세를 그려가고 있죠. 이제는 161달러 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클리컬 섹터로 가보시죠. 테슬라가 0.7% 올랐는데 조금 더 환하게 초록불을 켜준 완성차 업체, 바로 GM이 되겠습니다. 전일 현대차와 MOU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양사는 이제부터 자동차를 같이 개발할 뿐만 아니라 이 자동차에 필요한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원재료들을 함께 조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으로 소싱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양사 입장에서 함께 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GM의 주가는 3.3%의 급등세 46.12달러의 간밤 종가를 형성했고요. 헬스케어 섹터 내에서도 살펴봐야 되는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길리어드가 비교적 큰 폭의 오름세를 그렸는데요. HIV 예방약 레나카파비르가 임상 3상에서 감염을
96%나 예방시켜줬다고 하죠. 1년에 단 2번 투약받으면 되는데 매일매일 복용해야 되는 또 다른 약물 트루바다보다 효과가 우수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험 결과가 발표되면서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 역시도 높아진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주가는 2.74% 시원한 오름세를 연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밖의 특징주들 보시죠. 헬스케어 내에서 모더나의 주가가 아주 큰 폭의 하락세를 그렸습니다. 코로나 사업부가 급격하게 쇠퇴를 하면서 생존 전략을 도모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11억 달러의 비용 삭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비용을 줄이는 것은 사실 좋은 일인데 문제는 그만큼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비용을 줄인다라는 점입니다. 기존의 파이프라인 안에서 일부 제품들을 중단할 것이고 새로운 제품들을 한 10개 정도 출시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이 R&D 예산이 들어가게 되겠죠.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모더나의 주가가 간밤에 12.4%의 급락세를 기록하면서 70달러 선마저 반납하는 움직임, 장중한 때에는 16%대까지도 낙폭을 키웠습니다. 다음으로는 미국의 3대 슈퍼마켓 체인, 월마트와 코스트코 다음으로 가장 큰 체인이 되겠는데요. 매출이 부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올랐죠. 주가 상승 요인들을 생각해 보자면 일단 EPS가 기대치를 웃돌았고 동일 매장 매출에 대한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최근에 매출의 모멘텀이 붙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흐름이 하반기에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사측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크로고의 주가는 7.2% 막판까지 상승폭을 키워나갔고요. 다음으로는 스트리밍 플랫폼인 로쿠입니다. 울프 리서치의 투자 의견 상향에 따라 움직였는데 이 매출 성장세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펫코 전일 33% 급등에 이어서 오늘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밈 주식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드립니다. 이렇게 특징주들 정리해 보고요. 외신 헤드라인들 살펴보시죠. 네, 간밤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소식 그리고 PPI 실업 지표까지 소화하면서 정말 부지런히 흘러갔습니다. 이 PPI 시장의 예상치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대체적으로 시장에 부합했다라는 내용이 전해졌는데 어떠한 내용이었을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8월 도매 물가 지수는 대체로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8월 공급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5% 상승, 전월 대비 0.2%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8월 PPI 상승률은 1.7%로 전월치인 2.1%보다 낮아졌고 시장의 예상치인 1.8%도 하회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은 지난 2월 이후 처음 2%를 밑돌았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큰 식료품,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PPI는 전월보다 0.3% 올라 시장의 전망치와 전월 대비 수치를 모두 상승한 수준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PPI 전반적으로 시장의 예상치는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전해졌는데 그 전에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존에 3.75%를 유지하던 예금 금리 3.5%로 만장일치 인하 결정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지금 목표치인 2%에 잘 다가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의 자신감을 내비친 상황인데요. 지금 서비스 인플레이션 부분만 조금 좀 끈적하다라는 의견을 내놓았는데 이 부분마저도 내년이면 안정적으로 안정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비쳤습니다. 사실 여기서 체크 포인트는 10월 금리 인하 경로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유럽 중앙은행의 기조도 미국 은행, 미국 시장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미국이 만약에 급격한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유지하고 있는 그 기조도 좀 바꾸게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또 간밤에 PPI나 실업 지표를 확인을 해보면 지금 유지하고 있는 금리 인하 기조, 그 강도를 크게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PPI가 5개월 연속으로 둔화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3년 6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건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전월 대비 상승률도 5월 기준으로 0%에서 0.5% 그 이하로 지금 전반적으로 잘 진정되고 있다라는 점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 진정 추세가 확인이 되었는데 이 PPI는 이 CPI에 미리 반영이 되는
선반영 지표로 PPI가 먼저 진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몇 개월 후에 CPI도 역시나 인플레이션 지표로 안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정된 수치를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향후 CPI까지 인플레이션을 조금 더 진정한다라는 의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상황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CPI, PPI를 먼저 체크를 해봤는데 원래 연준이 금리 인하 기조에 조금 더 주목하던 지표는 물가 지표 CPI와 PPI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 고용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부각되면서 이 고용 지표, 실업 지표에도 좀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 미국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지금 이번 주 전주에 비해서 증가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번 주 23만 명으로 전주 대비 2,000명 증가한 수치고 연속 청구 건수 역시나 전주 대비 5,000명 이상 증가한 상황입니다. 사실 전반적으로 그냥 해석을 해봤을 때 점진적으로 둔화하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주 대비 상승했다는 점, 이 점은 좀 우려가 되는데요. 그래도 지금 이러한 속도라면 침체에 대한 우려보다는 전반적으로 지금 좀 둔화되고 있다 정도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다.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CPI도 PPI도 결국에는 시장의 예상치, 전망치에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실업 지표를 통해서도 점진적인 둔화세가 체크가 되었다라는 점에서 이 9월 FOMC 금리 인하 기조 이전과 함께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다 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 이어서 두 번째 헤드라인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간밤에 오픈 AI, 엔비디아 CEO뿐만 아니라 정부의 각국 관료들이 모여서 이 인공지능 AI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합니다. 인공지능 프로젝트 어떠한 이야기가 나눴을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AI, 엔비디아 그리고 여러 미국 전력의 유틸리티 회사들의 리더들이 미국의 인공지능 에너지 인프라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AI의 에너지 사용, 데이터 센터의 용량, 반도체 제조, 전력망 용량에 대해 공공과 민간 부분이 협력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오픈 AI 측은 정부에 대해 미국 내 AI 추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국가 산업과 미래 경제에 중요하다며 미국 내 일부 주에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것이 일자리와 국내 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미 바이든과 해리스 행정부 관리와 공유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에 백악관에서 AI 관련된 논의가 정말 뜨거웠습니다. 이 오픈 AI 측에서는 결국 미국의 AI 인프라 구축하는 것이 전반적인 국내 총생산,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각국의 정부의 협력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전할 상황이고요. 젠슨왕 역시나 어제 행사에 참여를 해서 결국에는 지금 이 시기에 새로운 산업혁명의 시작점에서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중요하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요. 이 CNBC 이 관계자에게 젠슨 왕이 해당 미팅을 나가면서 블랙웰 칩 대량 생산의 시작점이 있다라는 언급을 간밤에 다시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를 봐서 각 기업들은 AI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투자도 지속적으로 늘릴 것이며 특히나 블랙웰 칩의 수요를 기점으로 점차 더 시장이 커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그리고 자신감이 보였던 간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픈 AI와 관련해서 또 새로운 소식이 하나 전해졌습니다. 간밤에 오픈 AI 제로1을 출시하겠다라고 전했는데요. 이 새로운 모델은 과학이나 코딩, 수학 분야에서 정말 박사과정 학생 수준의 어려운 성능 테스트에 통과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새로운 안정 기능을 안정 테스트를 통과시킴으로써 기능과 안정성에서 더 강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힌 건데요. 이러한 추세도 AI 시장 확장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지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어도비의 실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어도비는 이미지를 편집하는 어찌 보면 AI 소프트웨어 회사인데요. 이 어제는 생성형 AI 비디오 새로운 서비스를 공개를 했는데 간밤에는 좋은 성적을 공개했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수치상으로는 호실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좀 하락했는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도비가 텍스트나 이미지 프롬프터를 통해 짧은 비디오 클립을 생성할 수 있는 새로운 생성형 AI 비디오 제작 도구인 어도비 파이어플라이어 비디오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비디오 생성 분야의 경쟁이 앞으로 치열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내용이 AI 수혜주 상승 모멘텀을 더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현지 시간 12일 장마감 이후 어도비는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3분기 실적, EPS와 매출은 예상치를 상회했고 기대 EPS와 매출은 예상치를 하회한 수준이었습니다.
네, 우선 어제 어도비가 새로운 AI 비디오 생성 서비스를 연말까지 만들어낼 것이다 라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라면 텍스트로 바로 비디오를 만들 수 있고 심지어 이미지만 넣어도 비디오로 만들 수 있다라는 새로운 기술을 공개한 거죠. 사실 이렇게 어도비의 행보가 엔비디아나 빅테크 기업들의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AI 기술단에서 분명히 기술주에게 상승 모멘텀은 되어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이렇게 어도비의 새로운 행보가 이 AI 비디오 서비스 시장을 더욱더 경쟁화를 만들어서 AI 비디오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자체의 발전을 이끌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온 상황입니다. 이렇게 어제는 새로운 기술을 공개했는데 간밤에 공개되었던 호실적에 지금 장마감 이후 9%대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매출액과 EPS 살펴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 컨센서스 대비 소폭 상승한 수준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EPS도 그렇고 매출액도 그렇고 상승한 수준이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왜 이렇게 주가가 하락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의 기대치가 조금 더 높았습니다. AI 시장 지금 이 상황을 유지하려면 지금 발표를 한 수치보다 더 높아야 된다라는 게 여론인데요.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디지털 미디어 부분의 ARR입니다. 역시나 또 컨센서스를 상회하긴 했습니다. 8%가량 예상치보다 좋았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이 컨센서스가 공개된 직후에 위스퍼링 수치, 일각의 애널리스트들은 앞으로 AR 수치가 조금 더 낮아질 수 있다. 전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공개한 상황이었어서 발표치가 더 강력했어야 주가의 상승폭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 AI 시장을 더 강력하게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공개한 상황입니다. 지금 장중에는 1%대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장 마감 이후 실적이 공개된 이후에 10% 가까운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호실적을 공개한 이후에 그래도 다음 날 시장 안에서 14%대 상승폭을 만들었던 어도비여서 지금 이렇게 시장의 기대치에 주목을 하게 될지 실적 상승분, 이 발표치에 집중을 하게 될지는 내일 시장에서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 이어서 상품 시장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간밤 시장 안에서는 미국 허리케인 여파로 인해서 이 WTI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비트코인 국제금가 모두 상승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